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3월 28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좀 늦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아주 급한 중요한 일 때문에요. 어제도 그 시황을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오늘도 조금 늦게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늦게라도 보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싶습니다. 오늘은 이제 전체 시황은 이미 좀 알고 계실 걸로 생각이 돼서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고요. 관심이 가는 종목 몇 개만 제 생각을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종합지수는 1.07% 올랐습니다. 거래소가. 그러다 보니까 2434포인트. 꽤 좋은 편이죠. 코스닥도 0.7% 올랐습니다. 833포인트인데 거래소보다 오늘 좀 약하긴 하지만 코스닥이 연일 이렇게 앞에 고점을 뚫고 힘있게 이렇게 뽑아 올리고 있습니다. 거래 대금도 보면요. 거래소가 8조 8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코스닥을 보면요. 오늘 13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쪽에 지금 힘이 실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이제 개인들이 코스닥 쪽에 이렇게 강하게 제가 보기에는 매수에 나선 거 아닌가. 아마 지금까지 수익률도 꽤 높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프로 보면요. 거래소 그래프를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지금 이제 거래소 그래프에서 특징이 요 21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21선 위에 이렇게 일봉들이 자리를 하게 되면 살아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이제 21선 위에서 지금 근 한 5일 동안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굉장히 기분 좋은 시장이다.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분봉으로 보게 되면 최근 그 시장 추세를 볼 수 있는데요. 어제도 이렇게 끝에 올리면서 끝냈는데 오늘도 이렇게 끝에 특히나 이렇게 마지막 봉우리가 일봉이 분봉이죠.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가 개입하면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만만치 않다. 거래소가 그동안에 좀 답답했는데요. 오늘 분봉을 보면 거래소가 조금 모양이 조금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코스닥 모양은 이렇습니다. 그래프 보시면 알겠지만 전형적인 강세장 분위기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아 올렸다 조정 좀 받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요. 요 앞에 고점을 힘있게 이렇게 뚫었죠. 그래서 코스닥은 강세장 분위기다. 거래 대금도 강세장 거래 대금이죠. 13조가 넘어가기 때문에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오늘 수급을 보면요. 기관들만 매수 우위했어요. 기관들이 거래소에서 3,200억, 코스닥에서 440억 매수 우위했고요. 외국인들, 개인들은 팔자 우위였습니다. 특히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2,700억 정도 팔았는데요. 개인들이 최근에 시장이 좀 오르면 팔고 많이 빠지면 또 조단위까지 이렇게 강하게 들어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최근에 와서는 매매를 더 잘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개인들에는 지금 사모펀드라든가 상당히 그 프로페셔널한 그런 세력들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예전에 개미 군단하고는 조금 다르다. 최근에 이제 테마주들 아주 그 힘있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걸 보시면 아마 느끼실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배터리 소재주 같은 거는 외국인들 공매도에 맞서서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전에 개인들 그 보듯이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번이 아마 이렇게 가장 그런 것을 강력하게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 같아요. 네, 다음은 이제 고객 예탁금은요 조금 늘어났습니다. 50조 5천억인데 하루 만에 한 2조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슬슬 오르다가 이렇게 갑자기 우상향으로 이렇게 급하게 오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는 한 해 동안 계속 이렇게 빠져나갔는데 최근에 이제 하락이 저지가 되면서 특히 어제 이게 이틀 전 거죠. 이렇게 예탁금이 많이 늘었습니다. 조금 더 봐야 되겠지만 예탁금이 느는 건 어쨌든 좋은 신호입니다. 신용융자금도 보면은요 조금 늘고 있죠. 그래서 좀 추첨하는 듯 하다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8조라는 이 절대 금액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이제 2021년이죠. 3,300포인트 갔을 때도 한 25조 그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직 3,000포인트가 훨씬 못 미쳤는데 18조라는 거는 개인들이 레버리지를 많이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8조라는 신용융자금이 그렇게 적은 금액은 아니다.
개인들이 굉장히 이번에 공격적이고 또 시장을 좋게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빠져나가다가 최근 며칠 동안 이렇게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어쨌든 좋은 모습이죠. MMF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MMF는 금년 초에 한 40조 가량 이렇게 늘어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한 2달 동안은 조금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인데요.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좀 흥미로운 뉴스가 있는데요. 미국에서도요, 이 은행권 그 자금들이 MMF로 그렇게 몇백 조 정도가 이렇게 쏠렸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 채권 운용하는 데죠, MMF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특이한 사항인데 그만큼 그 조금 갈팡질팡한다 이렇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인들 예금들이 갈 길을 조금 잃은 은행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면서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해외 시장인데요.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다우 그림이 이렇습니다. 제가 항상 보여드리기를 요 추세를 봐야 된다. 추세를 봐야 되는데 아직은 미국 시장 다우가 하락 추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스닥은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한데요. 앞에 고점은 이렇게 못 넘기고 있습니다. 조금 반등은 했지만요. 기술주 성장주 위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은행권 불안감 때문에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이번은 이제 0.25% 이렇게 올리겠지만 다음에는 올리기가 힘들 거다. 오히려 금리를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술주나 성장주 쪽은 아무래도 그런 영향을 조금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반도체주 위주로 이게 조금 올라가는 맛은 있는데요. 어제는 마이너스 0.47%입니다. S&P 500도 플러스 0.16이니까 보합 수준인데 하락세에서 약간 반등은 했지만 그렇게 썩 좋은 모양은 아닙니다. 니케이 0.15%. 하락은 저지가 됐다 이렇게 보이시죠? 우리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대만도 이렇습니다.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아요. 상해 마이너스 0.19%, 항생 플러스 1%. 근데 그래프들이 그렇게 썩 좋은 그래프는 아니죠. 그렇죠? 반등은 하고 있지만 추세 자체는 하락 추세다 이렇게 보이고요. 독일 플러스 0.1%인데 독일이나 프랑스, 유럽 증시가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하락이 좀 저지가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도이치방크 그쪽도 이제 조금 안정권에 들었다는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제가 봤을 때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요. 은행권 이쪽 불안감이 완전히 가신 건 아니다. 아직은 이렇게 잠재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심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들죠. 종목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이제 평소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많이 가지셨을 거로 생각을 하는데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종목들 제가 제 생각 말씀드리겠습니다. SPG가 이런 모양입니다. 그 다음에 거래 그 투자 주체별 매수 매도를 보면요. 오늘 외국인들이 한 20만 주, 기관들이 한 6만 주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한 7.6% 빠졌으니까요. 많이 빠진 건데 오른 것에 비하면 어제 15% 올랐기 때문에 딱 한 절반 정도 빠졌습니다. 거래량을 보면 어제 900만 주, 오늘 350만 주이기 때문에요. 약간 힘이 조금 소진된 느낌이다. 여기에서 이제 힘있게 뻗어나가기는 그렇게 쉽지 않다. 다만 지금 이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 추세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은요, SPG 가지고 가셔도 상관은 없는데 이익이 많이 났으면 올라갈 때 이제 어제 같은 날이죠. 조금씩 이렇게 이익 실현해 나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여기에서 아주 급등 국면이 나오기에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추세가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요. SPG는 실적이 수반이 되는 가장 그 대표적인 로봇 관련주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다른 로봇 관련주들이 예를 들어서 뭐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한 3배, 4배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SPG는 이제 한 50% 정도 올랐습니다. 아주 바닥에서 따지면 물론 한 2배 올랐는데요. 그래서 다른 것에 비했을 때 기업 내용으로 봤을 때 조금 덜 오른 감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또 이제 이렇게 곁들여서 나오는 얘기가 이제 그 미세먼지, 황사 이것 때문에 공기청정기가 많이 팔리면서 SPG 같이 이제 소형 모터, 감속기 만드는 회사들이 조금 도움을 받는다 이런 얘기인데요. 아주 예전에도 SPG는 황사나 SPG 미세먼지 때문에 조금 그 영향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강력하게 받지는 않았어요.
SPG는 이제 가전에 냉장고, 뭐 이렇게 선풍기, 가전에 다 들어가죠. 감속기나 이 소형 모터가. 그래서 그런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로봇하고 상관없이 황사 관련해서 조금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 영향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SPG 가지신 분들은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급등할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팔아주셔도 되는 거 아닌가. 또 살 기회가 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스바이오메드도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양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제가 이제 이거 말씀드릴 때 작년 9월 법인이기 때문에 작년에 이제 그 13억 정도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2년 넘게 적자가 났던 기업이 흑자 전환했다는 게 굉장히 큰 재료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아이템이 좋습니다. 여성들 가슴 보형물이라든가 또 민트실이라든가 인공뼈, 인공피부 이런 쪽이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전망이 굉장히 좋은 산업이다. 단지 이제 사고가 나서 한 두세 배 빠졌다가 최근에 모양은 굉장히 좋다. 금년에 흑자만 난다고 그러면요. 저는 이 주식은 한 2만 원 정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프만 넣고 이렇게 분석해 드린다고 그러면 횡보 기간이 이렇게 길었지 않습니까? 요 횡보 기간에 손이 많이 바뀌었을 것 같아요. 많이들 팔고 나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세력들이 이렇게 한번 올렸다가 다시 이렇게 접어주면서 여기서도 이식 매물을 많이 소화를 시켜준 것 같아요. 물량을 걷어들이면서 팔고 싶은 사람들께 받아주고 나서 지금 이렇게 올리거든요. 근데 앞에 고점을 이렇게 넘겼지 않습니까? 굉장히 좋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 분기 적자만 아니라고 그러면요. 한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는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그래프 모양이 굉장히 좋다 이런 말씀이죠. 주봉으로 봐도 이런 모양이거든요. 사고가 나서 이렇게 급락을 했다가 한 두세 배 빠졌다가 2년 넘게 횡보를 했다가 이제 이렇게 살짝 양봉이 났는데 주봉으로 보면 그렇게 가격이 비싸 보이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2만 원대입니다. 여기가 딱 2만 원대거든요. 2만 원까지는 거래가 없이 이렇게 쭉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물대가 이렇게 짧아요. 그래서 2만 원까지는 특별한 악재만 없다고 그러면 가질 수 있는 주식이다. 한번 해볼 만한 주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중에 밀린다고 그러면 최근에 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그 지표로 봤을 때 흑자 기조만 이번에 나와준다고 그러면 수익률이 클 수도 있는 종목이다. 다만 큰 금액은 이게 시총이 이제 천억이 좀 넘는 기업이기 때문에요. 큰 금액이 들어가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적은 금액으로 조금 해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한스바이오메드 말씀드리면서 이제 일야라는 종목도 이게 이거는 이제 431억입니다. 시총이 거의 그 상폐 수준까지 갔다가 최근에 그 어딥니까 경남 지역으로 인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굉장히 변동성이 심했는데요. 이것도 보니까요 한스바이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최악 상황에서 M&A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또 M&A가 되느니 마느니 하면서 이렇게 뺐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제가 보기에는 매집을 한 것 같아요. 여기가 매집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모양이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쨌든 경남 지역에서 인수를 했기 때문에요. 인수를 했을 때는 뭔가 비전이 있으니까 인수를 했겠죠.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한다든가 기존 사업에 투자를 해서 조금 이렇게 발전을 시키든가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인수를 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어쨌든 좋은 쪽으로 이렇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프 모양도 좋고 이렇게 양봉을 길쭉하게 내는 것은 자신이 있어 보이는 그런 매수지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쫓아가면 안 될 것 같고요.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낮은 가격에 사면 작은 금액으로 단타도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큰 금액은 조금 불안해 보이죠. 적은 금액으로 재미삼아 한번 하시면 할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이제 종목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종목 더존 비존 아마 이거 사신 분들 아마 그 굉장히 걱정도 많이 하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이제 가장 큰 특징은 그겁니다. 그저 그 1,000억 가까이 자사주를 매입을 하고 나서 이렇게 급락장을 연출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드린 거는 그런 것이었죠. 시총이 지금 한 1조 정도 되는 회사가 그렇게 큰 회사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근데 자사주를 1,000억씩이나 샀다. 이거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어떤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샀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 이제 대기업들도 그렇죠. 자기들 지분이 약하면 회사 돈으로 이렇게 회사 주식을 사서 경영권 방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더전 비전도 그런 차원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규모가 크다는 거죠. 그것도 있고 바닥에서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빠진 거는 제 상상인데 밑에서 살 기회를 안 주고 그냥 이렇게 차가 떠나가지고 다시 차가 뒤로 백을 해서 다시 살 기회를 주고 가는 거 아닌가. 순전히 이제 상상인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꼭 이렇게 싣고 가야 될 승객이 있을 경우에 뒤로 빼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살 기회를 주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라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케이스일 텐데 지금 다시 바닥에서 오늘 3% 정도 올라줬는데요.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가격으로 봤을 때요. 더전 비전도 느낌이 좋죠. 가격으로 봤을 때 여기가 지금 이렇게 하락이 좀 저지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러죠? 한 번, 두 번, 세 번, 쓰리바닥이죠. 세 번 확인시켜준 바닥 같거든요. 요거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급등했다가 급락한 것은 뭔가 내부적으로 호재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호재를 감지한 세력이 급하게 들어와서 50% 올렸다가 조금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보이고요. 다시 뺐는데 조금 시간은 걸릴지 모르지만 요때 나왔던 그 호재가 다시 가시화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무슨 얘기를 듣고 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이제 상상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주봉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매력 있죠. 2020년 9월 달에 13만 원 갔다가 이렇게 많이 빠졌습니다. 3만 원이니까 4배 정도 빠졌죠. 그랬다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아주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가 많이 실리고 있죠. 거래가 많이 실린다는 얘기는 어쨌든 시장에 관심을 끌고 있다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세력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주식을 몽땅 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판 세력이라고 그러면요. 물론 의도적으로 물건을 줬을 수도 있지만 한 50% 올려주니까 물건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많이 고생한 주식이니까요. 그런 물건을 제가 보기에 이 국면에서 다 걷어준 거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 가지신 분들 상당히 최근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냥 가지고 가버린 게 어떤가 싶어요. 한 1년은 한번 버텨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주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무회계, 업무통합 시스템 이쪽에서는 국내 독보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좀 길게 가지고 가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소형주 틈새 시장에서 이렇게 좀 움직임이 좋은 그런 종목 이렇게 몇 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또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에코프로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가지고 지금 말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공매도 얘기든 또는 뭐 사모펀드 얘기든 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말들이 많은데요. 그런 거 다 제쳐놓고 그래프만 보자. 우리는 그래프만 보고 거기에서 신호를 발견하자. 그래서 요 추세가 안 깨진다고 그러면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추세가 깨진다고 그러면 매도 신호다. 조금씩 팔아 나가자. 근데 지금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살짝 깨진 걸로 보이거든요. 이 추세가 최근 한 이틀 동안 약간 깨진 것으로 강력한 매도 신호는 아니지만 조금 이렇게 팔아줘도 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쭉 팔 건 아닌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100주다 그러면 한 20주씩 30주씩 이렇게 조금씩 팔아 나가는 요게 좋아 보입니다. 다 들고 가기에는 조금 모양이 조금 일그러졌다. 이게 이틀 전하고는 조금 달라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해서 하시고요. 보니까 에코프로 쭉 가지고 가야 되겠다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프만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요. 참고해서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늦었는데요. 그래도 안 한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늦게나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자세하게 제가 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